종서가, 너 요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애들이 뭐 잘못했어? 정기적으로 만나는 동창회 모임에서 상철이가 또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말했는데도 상철이는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사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지만 동창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30년 지기 아니냐? 말해봐, 뭐가 문제야? 애들 취직 문제? 아니면 돈 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는데 대화가 불편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자꾸 캐묻는 친구나 지인 때문에 괴로웠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행복과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석입니다. 올해 67세, 경기도에 살고 있고 5년 전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인간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온화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으며 모임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 의견에 맞춰주기 바빴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과 인간관계에 투자했습니다. 퇴근 후엔 술자리, 주말에는 골프 모임, 동창회, 동호회 등 끊임없는 약속으로 정신없이 살았죠. 그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다. 인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을 믿으며 저는 항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 또래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그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겪은 일들로 친구 관계에 대한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긴 가야 하는데 만난다고 해도 즐겁지 않고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동창회에 가기 전에는 매번 묘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겨우겨우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창회에 나가면 모임은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30분은 안부 인사와 근황 얘기로 시작해 곧 자식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네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누구네 딸은 의사와 결혼했다는 식이죠. 그러다 두세 잔의 술이 들어가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정우 알지? 그 친구 요즘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아들 유학 보내고 큰 집까지 장만했는데 이제 다 팔아야 한다더라. 상철이의 말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친구들의 말. 그러게 맨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아들 명문대 보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 없는 정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있자니 문득 내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창회 때마다 느꼈던 이 미묘한 불편함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서, 나이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져서,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마침내 그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의 부재였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은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고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곧바로 뒷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서열은 여전히 묵묵히 지켜졌고 성공한 친구들은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한 친구들은 자신의 상황을 감추려고 애쓰거나 오히려 과장된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누구도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더 생각해보니 이런 불편함은 비단 동창회뿐만 아니라 골프 모임, 직장 동료 모임, 심지어 친척 모임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그 아래에는 뭔가 진실하지 못한 공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막연히 머릿속을 맴돌 때쯤 제 인생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30년 지기 친구 정호와의 돈거래 사건이었습니다. 정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우리는 대학도 같이 다녔고 서로 결혼식에서 축사도 했으며 자녀들의 돌잔치부터 결혼식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죠. 정호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식 장소 예약, 경조사 준비, 단체 여행 계획 등 크고 작은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정호의 부탁을 여러 번 들어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 계산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비싸서 내가 퇴직금 받았다고 들었는데 6개월만 빌려주면 이자 붙여서 꼭 갚을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글쎄요. 정호 씨가 그동안 돈 문제로 소문난 적이 있었나요? 아내의 질문에 생각해보니 사실 그랬습니다. 동창회에서 가끔 정호의 돈 문제가 화제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거나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날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 퇴직금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친구라고 해도 돈 문제는 분명히 해야 해요. 결국 저는 정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표정과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30년 지기가 어쩜 그러냐? 내가 언제 너한테 도움 한번 달라 한 적 있어? 어떻게 한번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하냐?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정호는 동창회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색하고 의리가 없다는 이야기, 퇴직금을 모두 주식에 탕진했다는 허위 소문까지요. 이 일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돈 문제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다른 동창들 중 일부가 정호의 말을 믿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다고 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 특히 돈 거래는 가장 가까운 사이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은 제 자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평생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시달려 왔더군요. 아니, 한마디를 못하고 친구들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들어주려 했습니다. 모임에서 불편한 말이 나와도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지요. 이게 의리 있는 친구의 모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정호와의 사건은 제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아니라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남의 눈치 보느라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든 시간 문제든
제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결정에 더 이상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67년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바로 저 자신이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정호와의 사건 이후 저는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넘게 모임을 지속해왔고 저와 아내 그리고 5쌍의 부부가 함께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임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술잔이 오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자랑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부장으로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이래요. 누군가 자식 자랑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 집을 또 옮겼더라고요. 이제 수영장 있는 집에 산대요. 사위가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하대요. 자식 자랑이 끝나면 어김없이 본인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요즘 주식으로 꽤 벌었어. 작년에 산 종목이 3배가 됐거든. 이거 팔아서 제주도에 땅 샀어. 그리고 이어지는 투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골프 이야기. 한 사람이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더 비싼 곳에 다녀온 이야기로 한 수 위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대화가 그저 일상적인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임이 점점 자랑 경연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는 큰 관심도 없는 다른 사람의 자랑을 2시간 넘게 듣고 있자니 모임이 끝날 때쯤이면 두통이 오고 진이 빠졌습니다. 더 괴로웠던 것은 제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였습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도 않았고 자식들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여행을 다녀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고 모임에 가기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자기 아들이 사업을 확장해서 직원을 10명이나 뽑았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이 교수는 아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받아 성공했다는 자랑, 박 선생은 딸이 해외에서 사업체를 인수했다는 이야기까지 1시간 내내 자식 자랑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석 씨 아들은 요즘 사업 어때요? 지난번에 창업했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한 달 전에 창업한 회사가 망해 빚만 남긴 상태였습니다. 퇴직금 일부까지 투자했던 저는 그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의 빚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이런 모임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키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에이, 아마 망했나 보네.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래. 큰 꿈만 앞서고 실력은 안 되니. 테이블 주변에서 숨죽인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다 쓰러진 모습, 실패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망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은 망했어요. 하지만 망했어도 도전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처럼 성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테이블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모멸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모임에 가는 거야? 성공한 자식만 자랑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이게 무슨 친구 관계야? 실패하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도 모르게 핸들을 세게 내리쳤고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아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밥 먹다 멍하니 있고 밤에 몇 번씩 일어나고 우리 영준이 생각에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 이런 자식 자랑 모임에 붙들려 와서 웃어야 하고. 아내의 말이 끊겼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 오히려 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하며 아들 일을 홀로 끌어안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무게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이 모임에 가지 말자. 자기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자랑하고 뽐내는 게 아니잖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우리의 가치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의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진심으로 지지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 모임은 마지막 모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로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문득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 생일에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준다며 좋아했던 기억. 모임에 빠지면 소외될까 두려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참석했던 지난 날들. 그 모든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깨달은 건 친구란 게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40년 넘게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썼던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새삼 실감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고 골프 모임에서 실력 없어도 웃으며 넘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화에도 맞장구 쳤죠. 하지만 저는 진짜 친구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와의 돈 문제 사건, 부부 모임에서의 모멸감, 동창회의 얄팍한 자랑 경쟁.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혼자 산에 올라 맞이하는 일출한 순간이 그 어떤 모임보다 값집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입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 중 정작 힘들 때 진심으로 손 내밀어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성공담만 늘어놓고 실패한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관계, 과연 이걸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누군가와 만나 억지로 웃고 흥미없는 대화에 맞장구 치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클래식 음악 듣고 책을 읽으며 고요함을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종석 씨, 친구들 만나지 않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사실 그 수많은 모임과 관계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이야말로 진정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은 오히려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었고 40년 넘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잊고 살았던 내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그다지 필요 없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입니다. 여러 사건들을 겪은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고 마음에 없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취미였던 정원 가꾸기는 이제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그 고요한 순간이 그 어떤 사교 모임보다 값진 시간이 되었죠. 때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지만 오히려 그런 나날들 덕분에 마음은 편하고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 나이 들면 주변에 친구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제 저는 남의 시선에 개의치 않습니다. 휴대폰 알림에 신경 쓰지 않고 SNS에 남들의 근황을 확인하지 않아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의 평화를 느낍니다. 이제 제게 혼자만의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수많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제게 친구란 더 이상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수의 사람들,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나 자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 70년 살면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값진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값지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